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인박 피부과 김현조 원장입니다. 2003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진료를 봐오고 있고요. 현재 대한피부학노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병원 피부과 외래교실에서 외래교수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서 대학병원에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각종 연구라든가 실험을 갖다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원이는 대학병원 교수들하고 많이 달라서 경영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빼시기가 네.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부터 강의까지 수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약간 연구 활동에 애착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예.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개원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레이저가 이제 주를 이뤘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요. 근데 그때 외국에서 들어온 레이저들의 어떤 적정 어떤 환자에게 시술하는 그 수치가 그걸 갖다가 백인에게 맞는 수치였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생겨가지고 다행히도 그때 제가 대학병원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의 양리학 교실, 병리학 교실, 그리고 이제 또 피부과학 교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레이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레이저 회사들은 이게 우리 한국에게는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갖다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그 왕성한 연구 끝에 되게 또 눈에 띄는 업적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많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여드름 파인 흉터 치료에 대해서 고민스러워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아파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면서 여드름 흉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필러와 그 다음에 피코세컨드 레이저라고 하는 것의 병합요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그 학술지인 이제 ASLMS라고 하는 Lasers and Medicine Surgery라고 하는 그런 그 학술지에 게재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왜냐면 명망있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저희 웬만하면은 카버지를 갖다 장식하지 않는데 정말 최초로 장식하게 되는 영광을 좀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국제 학술지에서 커버를 장식한다는 게 듣기만 해도 되게 엄청난 일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해서 최근에는 또 그 피부 상처를 최소화하는 피부질병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다고 좀 이에 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레이저가 아닌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기반 장치라고 하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미세침을 이용한 이제 고주파 장비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딱지를 만들고 나서 재생이 되는 것이 어떤 그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이제 딱지가 앉으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는 게 이제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컨셉이 과연 어떤 컨셉이고 조직 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환자분들의 도움이 될지 갖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물 실험과 함께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임상 반응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이번에 2022년도에 거기에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후속 논문을 갖다가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약간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좀 더 환자의 피부가 개선되는지 명확한 결론이 나왔던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밸런스가,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 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표피보다는 진피 쪽에, 진피 밑에 있는 지방층까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변화를 줘가지고 밑에서부터 피부가 재생이 돼야지 훨씬 더 기미라든가 아니면은 피부 재생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많은 논문에서 이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펄스를 갖다가 여러 개로 쪼개서 나와 있는 그런 미세 반열을 이용한 고주파 기기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장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실험을 디자인하고 기획해가지고 이번에 그 좋은 논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간 이런 피부의 항노화적 측면에도 네. 최근에 아무래도 문신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연구 활동을 하신 바가 있다고. 네. 그런데 한번 그거에 네. 관해서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신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받으시는 게 반영과장이라고 하는 눈썹 문신,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언제 반영 과정을 한 다음에 언제 제거를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갖다가 이제 만들고자 그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문신을 반영 과정을 직접 제가 시술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레이저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언제 시술을 해야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갖다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람에서는 환자분들이 시술 받았을 때는 일주일 정도 내에만 시술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주입한 문신이 피부 깊숙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시술 횟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병원에 오셔서 시술 받으시면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문신은 특히 이제 칼라가 들어가 있는 색조 문신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데 2년 이상 걸리십니다. 최소한도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 겨우겨우 지울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인지하시고 문신을 갖다가 하시길 갖다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설명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딱히 문신에 대해서 지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는 깊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독자들이 되게 유용한 정보를 얻어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연구 활동도 다채롭게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 와중에 또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약간 기억에 남는 네. 그런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네. 이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 천안 아산 지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쪽에서 복지원 같은 게 많습니다. 생후 이제 2달 된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통 80명 정도 되는데 처음 이제 거기를 나가서 진료를 보게 된 계기는 선생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번에 3-4명씩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뭘 갖고 있냐면 물사마귀라든가 사마귀처럼 전염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물사마귀 생기면은 전부 다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게 빨리 이걸 컨트롤 하려면은 제가 나가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되면은 그 정도는 그쪽에서 제가 시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비를 싸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이제 시술을 갖다 해주면서 전염성 질환을 갖다가 이제 좀 많이 좀 조절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만 되면 아이들이 아토피를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판매하는 화장품 보습제를 갖다가 공급해줘서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는 적정 습도라든가 적정 온도 같은 거 갖다가 선생님들을 교육해가지고 아토피를 갖다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시술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못한다면은 약간 그 자존심이 상할지 않을까 싶어서 그 학생들을 병원으로 직접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미용 시술을 갖다가 비용을 받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해줬습니다. 여드름이라든가 아니면 주근깨라든가 점이라든가 그런 걸 해줬었는데 제가 한번 상당히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었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점을 빼고 나서 뺄 때도 분명히 이게 점이 깊으면은 한 달 뒤에 재발할 수 있으니까 한 달 후에 와서 다시 제거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이 병원에 와서 한 달 뒤에 하는 얘기가 왜 점이 한 번에 안 빠졌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호의를 받으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해주고 나서 해주지 않고 그냥 호의만 제공한다면은 그 환자,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에 좀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겪을 수 있겠다 싶어. 현재는 복지원에서 이제 제가 복지원이 많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료는 안 하고 있지만은 멘토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대학교 때 이후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보면서 약간 활동도 되게 개인 연구 활동도 많으신데 이렇게까지 병행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개인 활동도 본인 이렇게 경영도 하시고 진료도 보시고 연구도 하고 거기다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학회에 네. 부회장직을 맡고 계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회 소개랑 네. 올해 계획에 빠지면 안 네, 될 것 같아서 이에 관해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피부학로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대한피부학로학회는 2006년도에 이제 보톡스 필러 연구회로 이제 태동을 해가지고 현재는 대한피부학로학회로 이제 설립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대한민국 1,500명 정도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제 회원으로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어깨 너머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 시술하는 거 보고서 그 다음에 개업하는 것이 트렌드가 됐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론적인 베이스를 먼저 알고 나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시술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학술 대회를 할 때 어떤 술기를 먼저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일단은 술기를 갖다 하는 것이 한 40%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베이직한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를 알려주는 것이 한 60%를 항상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모티베이션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1년에 2번 워크숍을 할 때마다 그 전공의 선생님들 갖다가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직접 저희가 옆에서 이제 그 손을 잡아주면서 핸즈온 워크숍을 갖다 해서 그분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4년 동안 한 8번 정도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은 전문의 나와서 충분히 이제는 환자분들에게 제대로 시술을 하고 제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그 핸즈온 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활동하는데 되게 양이 많네요. 네. 말로만 들어도 잠은 언제 주무시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데에는 또 본인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요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진료 철학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사하게도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됐고 이제 피부과 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그거였습니다. 제 식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시술을 갖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환자분들에게도 이제 권해드린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연구 활동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학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또 얻는 지식을 갖다 활용해서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환자분들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쌓여있던 것 같다가 풀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벤틸레이션 하는 시간을 갖다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제 진료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과 한 배를 타고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진료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작정 그냥 딱 피부 상태만 보고 시술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요. 네. 이렇게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혹은 조언하고 싶은 말이 네. 있다면 그거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험 의료 체계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저보다 더 유능하신 외과 선생님들이 흉부외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뭐 아니면 내과 선생님들마저도 피부과라는 이제 간판을 걸고서 오픈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 보게 되면은 홍보성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많이 가시긴 하는데 다만 그쪽을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과를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데 내가 진료를 받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시고 어느 과의 전문의시고 아니면 전문의가 아닌지 또 그런 걸 갖다 확인하는 건 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꼭 찾으시길 갖다가 바라고 급하게 가시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은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간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갖다가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보면은 네. 독자분들이 되게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 기사화하고 또 영상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